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예상 가능한 곳에만 뚫린다. 따라서 틀을 잡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주제와 연관된 것, 또 반복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빈칸은 해소가 된다. 바로 보자면 몇몇 사람들은 정의한다.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과학 그리고 관리로서 정의하는데 어떤 관리냐면은 과포화된 종들에 대한 관리,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으로서 야생동물 피해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definition 정의는 too narrow, 너무 좁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틀은 야생동물 피해 관리는 어떻게 정의한다? 과포화종을 관리하는 것, 이걸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too narrow, 너무 좁다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부족하다, 안 좋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모든 야생 동물들은 행동하는데 in ways,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인간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어쨌든 야생 동물이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준대. thus, 따라서 모든 종들은 유발한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준대. 야생동물 피해 관리는 과포화종에게만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모든 종들이 피해를 입힐 수가 있대. Not just 누구뿐만 아니라 과포화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도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대.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과포화종을 관리하는 것만 했는데 과포화종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다? 모든 종이 피해를 입힌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하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하나의 흥미로운 예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는 포함한대. 멸종 위기에 송골매를 포함한대. 캘리포니아에. 또 그것들을, 즉 송골매들은 잡아먹는데 또 다른 멸종 위기 종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제비갈매기를 잡아먹는다. 다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흥미로운 예시라는 거는 우리 접속사만 없을 뿐이지 뭐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 For example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즉 앞에 있는 거 paraphrasing 하는 건데, 자, 과포화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 피해를 입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피해를 입힌다? 모든 종이 아니라 멸종위기종도 피해를 입힌대. 그 예로 송골매가 나왔죠. 멸종위기종이 어떤 피해를 입혀? 다른 멸종위기종을 잡아먹는 피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과포화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 혹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멸종위기종도 같이 밑줄을 쳐두고 certainly, 확실히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데 송골매를 과포화됐다라고 하지 않아. 즉 과포화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희망해. 송골매들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대. 멸종위기종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과포화는 아니야. 하지만 멸종위기종임에도 뭘 입힌다? 피해를 입힌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모든 종, 특히 멸종위기종도 피해를 입힌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고 우린 이거를 관리하고 싶대.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one of the negative value, 부정적인 가치 중에 하나라. 송골매들의 개체수와 연관된 부정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의 포식, 즉 송골매가 누군가를 잡아먹는 게 또 다른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 어쨌든 또 똑같은 말 반복. 멸종위기종인 송골매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죠.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이런 경우에, 즉 멸종위기종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경우에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would be to stop, 멈추게 하는 거야. 그 송골매가 작은 제비갈매기를 잡아먹는 걸 멈추게 하는 거래. 뭐 하지 않고? 송골매를 빈칸하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야? 야생동물 피해 관리는 과포화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 특히 멸종위기종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멸종위기종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멸종위기종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죠. 송골매를 멈춰야 된다. 즉 송골매를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읽고 패러프레이징을 찾아왔던 말이 이미 여기 나와버렸어. 그래서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내용을 빈칸에 바로 넣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죠. 왜? 우리가 찾은 건 뭐야? 자,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뭐겠어? 멸종위기 정도 관리하자
라는 게 목표일 텐데 멸종위기종을 관리하자라는 말이 이미 뒤에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빈칸에다가 우리의 반복이나 주제를 넣기는 애매해졌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찾아온 것들로 빈칸을 채우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찾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로 가셔서 보기로 판별을 하시면 된다. 자, 멸종위기종을 관리할 때는 멸종위기종을 관리해줘야 돼. 뭐 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을 빈칸하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 된대. 자, 멸종위기종을 복제하지 않고, 우리 멸종위기종을 복제한다라는 말이 있었나? 아예 안 나왔으니까 빼주고. 2번, 멸종위기종을 해치지 않고 관리해야 된다. 다 몇 번? 2번이 가장 그럴듯하죠. 송골매도 뭐야? 멸종위기종이야. 얘네도 곧 없어질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를 죽이면서 관리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고, 다른 걸 보면은 훈련시키지 않고 관리해야 된대. 훈련이란 말도 없죠. 오버피딩, 먹이를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그래서 안 나왔고, domesticating, 길들인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 없었죠. 즉 우리가 찾은 건 멸종위기 종인 송골매를 관리하는 방법이니까 이 멸종위기와 제일 관련된 어휘인 해친다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을 통해서 학문적인, 그러니까 학계의 고고학자들은 촉구 대때 뭐 하라고? 수행하라고 그들의 연구와 발굴을 뭐에 따라서?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서 연구하고 발굴해라고 촉구받고 있대. 자,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촉구받고 있대. 뭐 하라고?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서 연구하고 발굴해라고 촉구받고 있대. 그냥 간단하게 절차라고 할게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니네 연구하고 발굴해라고 촉구받고 있다. 이런 글이구나. 여기 맞춰서 또 읽어봅시다. It has been argued. 주장된대. 뭐가 주장되냐면은 우리는 구성해야 돼. 우리 일반적인 이론을 구성해야 돼.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전제들을 추론해야 돼. 그리고 그 전제들을 증명하거나 또는 틀렸다고 증명해야 돼. 뭘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 그냥 결국 뭐야? 앞에 말랑 똑같은 거죠. 고고학자들한테 니네들 가설을 검증해야 되니까 발굴하고 연구해 라고 하는 거랑 이론을 통해서 이런 전제들, 앞에서 나온 가설이겠고, 가설을 입증해 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뭐 연구하거나 발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계속 촉구받는데 그냥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왔다. 무언가 이론이 있으면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인 것 같고, in fact 사실상 이런 과학적인 방법의 적용은 종종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항상 글을 읽다가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이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거는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The data, 그 데이터, 그러니까 앞에서 그 샘플 데이터들이 경향이 있대. 이끄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의문을 이끄는 경우가 있대. 혹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이슈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가 살짝 넘어갔죠. 데이터가 뭐 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걸로 글의 소재가 살짝 이동이 됐네요. 데이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인데 주장하는 거지. 가설 검증 절차를 따라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고고학자들은 발견한대. 그들 스스로가 소설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한대. 여기서는 우리가 소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고학자들이 우리는 그래서 소설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다음 보면은 실제로 그들의 일이나 이론적인 결론은 부분적으로 발달했대. 뒤에 보니까 전치사니까 develop이 자동사겠네. 이러한 일들과 이론적인 결론들이 부분적으로는 발달했대. 빈칸으로 발달했대. 그럼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찾은 건 뭐야? 어떤 이론이 있으면 검증하라고 요구를 받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검증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검증하다 보면 데이터에서 뭐가 발생한대? 문제가 발생한대. 그렇기 때문에 뭐 소설을 쓰게 된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빈칸에 넣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들의 일이나 이론적인 결론은 빈칸에서 발달한대. 그럼 빈칸이 뭐가 될까? 모르겠죠. 이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한들 빈칸이 충족될 것 같지가 않죠. 왜? 우리가 찾은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발달시켜온 이런 내용들이 빈칸에 못 들어갈 것 같다 하실 때는 이 빈칸 자체를 그냥 틀로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뒤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내용으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못 찾았어. 그럼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디서 나오겠다? 뒤에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 부분만 여기서 딱 명확하게 짚고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들의 일이나 이론의 결과가 빈칸에서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들의 이론이나 결과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바로 엄청나게 큰 힌트가 나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말하면이래. 그냥 해석 그대로 뭐야? 얘는 패러프레이징이겠죠. 앞에 나온 말을 반복한 거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즉 이런 고고학자들은 already know the data,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대. 언제? 그들이 해석해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다시 in other words는 패러프레이징 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집중하면서 읽고 이게 앞에 말의 반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고고학자들은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대. 언제? 그들이 해석을 결정할 때. 내가 가정한 이론을 해석한다는 건 뭐야? 어쨌든 내 이론의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프리테이션을 보고 해석이 아니라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내 이론의 결과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다시 내가 이론의 결과를 내려고 결심했을 때 얘네들은 뭐하고 있대? 이미 그 데이터를 알고 있대.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자,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그들의 일과 이론적인 결론은 발달한대.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들이 해석을 결정할 때, 즉 그들이 자신의 이론을 발달시킬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다. 즉 똑같이 그들의 일이나 이론적인 결과가 발달할 때 얘네가 우리 해석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로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they already know the data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또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작업을 제시할 때,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를 제시할 때 그네는 대본을 다시 쓴대. 그 다음에 이론을 첫 번째로 두고 검증했다고 주장한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들이 발견한 뭐로써? 실험에서, 어디서?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그들이 발견한 데이터로 우리 이거 검증했어요 라고 말한대.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로 결과를 낸대. 근데 but하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론을 검증을 한 건데 실제로는 데이터는 몰랐던 거고 이론 정립하고 나서 데이터 검사하고 이걸 통해서 결과를 냈다라고 대본을 rewrite, 다시 쓴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완전 그런 절차를 따랐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조작 혹은 뭐 편법 그런 거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다? 얘네들은 픽션을 쓰는 거다.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의 데이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론을 정립하는 그냥 픽션을 쓰는 거다. 어쨌든 뒷문장에서 하고 있는 주된 말은 뭐다? 얘네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기 바로 보시면은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자 보면은 had pp가 나옵니다. had pp. 그럼 앞문장에서 뭐였어? 그냥 과거가 나오죠. 우리 had pp는 뭐야? 대과거니까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발견해놨던 그 데이터로 결론을 만들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로 해석을 했다. 즉 답이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고, 뒤에서 보시면은 다른 영역에서의 데이터, 다른 영역 안 나왔죠? 지우고 더 많은 장소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론을 발달시킬 때 그들의 미래 연구를 위해서 우리 어떤 장소 안 나왔죠?
4번 가능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정함으로써. 우리 이론의 프레임워크를 가정한 적 있나? 오히려 이론은 데이터에 끼워 맞춰졌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5번 가정을 검증하는 절차를 준수했다. 이거 절차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준수하지도 않고 데이터를 먼저 이미 정해놓고 나서 이론을 짰죠. 즉 준수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가속화했다. 비물질화를 뭐함으로써? 서두르게 함으로써 이동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자, 그러면 첫 번째 틀은 쉽죠? 디지털 기술로 뭐가 일어났다? 비물질화가 일어났다. 이 비물질화라는 거는 뭐야? 상품에서 서비스로 가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유동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의미한다. 그들은 don't have to be bound. 묶여있을 필요가 없대. 어디에?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대. 자, 그러니까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다시 말하면 비물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물질화라는 게 반복이 됐네. 자, but 그러나 역접이죠. 소재가 조금 바뀔 수가 있다. 비물질화는 단지 디지털 상품에 관한 것만이 아니래. 다시, 비물질화는 디지털 상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디지털로 인해서 비물질화가 일어났다. 즉 서비스 같은 게 비물질화가 됐는데 however로 틀이 약간 전환이 됐다. 어떻게? 디지털뿐이 아니다. 다른 애들도 비물질화가 됐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서 뒤에 읽어보면은 the reason, 이유인데 심지어 고체의 물질적인 상품 like 소다캔, 그러니까 탄산음료 캔 같은 그런 고체의 물질적인 제품도 전달할 수 있게 더 많은 이익을 모함으로써 물질을 덜 가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유는 because 뭐 때문이냐면은 그들의 무거운 원자가 대체가 된대. 뭘로? 무게가 없는 비트로서 대체가 되기 때문이래.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보면은 우리 서비스가 비물질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비물질화가 됐는데 소다캔이라는 거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냥 단순 상품이죠. 즉 이런 소다캔 같은 상품도 원자가 뭐로 대체가 된대? 무게가 없는 비트로 대체가 된대. 즉 무게가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 즉 뭐가 된다? 비물질화가 된 거다. 아, 그러니까 디지털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도 뭐가 됐다? 비물질화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맞아, 읽어보면은 tangible, 유형의 물질은 대체가 된대. 뭘로? 무형의 물질로. 즉 어떤 무형의 물질이냐면은 더 나은 디자인, 혁신적인 과정, 스마트 칩, 그리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연결성 같은 것들로 대체가 되는데 이런 무형의 물질은 일한데 어떤 일 하냐면은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가 하곤 했던 일을 한다. 자, 다시 볼게요. 유형의 물질이 무형의 물질로 대체가 된대. 뭐 디자인이나 혁신 과정이나 스마트 칩 같은 무형의 물질로 대체가 된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똑같은 거, 유형이라는 거는 앞에서 나온 뭐 소다캔 같은 거죠. 이게 뭘로 대체가 된대? 무형의 물질로 대체가 된대. 즉 비물질화가 된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물질화가 되는데 이러한 비물질화가 뭐한데? 물질이 하던 일을 다 따라서 한다. 원래 알루미늄 원자가 했던 거를 한다. 즉 일반 상품이 비물질화가 되면서 이런 비물질화들이 원래 물질이 하던 역할도 다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soft things like intelligent, 지능 같은 부드러운 것들은 따라서 포함이 된대. 어디에? 단단한 것, 알루미늄 같은. 그리고 이것들은 만들어 딱딱한 물질을 더 연약한 물질처럼 행동하게 만든대. 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지능 같은 부드러운 물질이라는 거는 비물질을 하겠고 알루미늄 같은 딱딱한 물질은 그냥 물질 얘기하는 거겠죠. 즉 물질에 비물질이 포함이 되고 이런 비물질이 포함이 되면은 그 물질이 하던 역할이 어떻게? 비물질이 하는 것처럼 바뀌게 된다.
즉 물질이 비물질로 바뀌게 되면서 비물질화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물질에 비물질이 첨가되면서 물질이 비물질처럼 행동을 하고 비물질적인 특징을 지니니까 비물질화되면 점점 비물질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질적인 제품인데 스며든 거야. 비트가 스며든 거야. 다시 아까 앞에서 비트는 뭐였어? 비물질이었죠. 어쨌든 비물질이 된 그 물건은 점점 행동한대. 마치 빈칸처럼 행동하게 된다. 자, 이건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었죠. 물질인데 비물질이 함유된 거야. 즉 얘는 어떤 애야? 비물질화된 애야. 우리 비물질화된 애는 어떻게 행동한다 그랬어? 비물질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으면 돼? 비물질처럼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 물질이 비물질로 바뀌고 있다. 텐저블이 인텐저블로 바뀌고 있다. 하드가 소프트로 바뀌고 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체가 비물질처럼 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하던 거를 누가 한다? 이런 비물질이 한다 그랬고, 또 딱딱한 물질이 누구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한대. 즉 물질이 비물질로 되어가면서 얘네가 어떻게 행동한다? 비물질화 되어 간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되죠. 비물질화된 애는 어떻게 행동한다? 비물질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보기 가시면은 They were intangible service. 그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비물질처럼 행동한다.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 보면은 그들이 모든 디지털 상품을 대체한다. 디지털 상품 자체가 비물질인데 비물질이 비물질을 대체한다? 말이 좀 안 되죠. 2번은 그래 틀렸고, 3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더 생존한대. 즉 물질이 비물질을 이긴대. 반대죠. 오히려 비물질화되어 간다 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살아남아야겠고, 디지털이 이용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아예 동떨어진 얘기고, 비물질이 물질과 갈등한대. 아니죠. 오히려 합쳐졌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또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을 찍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앞에서 못 찾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친절해서 뒤에도 마찬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명사가 동사가 된대. 명사라는 건 뭐야? 우리 눈앞에 있는 책상, 사과, 물, 딸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이는 거죠. 즉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동사는 우리의 행위죠. 행위는 물질이 아니야? 아니죠. 즉 물질이 뭐가 됐다? 비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또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물질이 비물질이 된다. 또 하드웨어는 우리 아까 물질이었죠. 물질이 뭐처럼 행동한대? 비물질처럼 행동한대.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물질이 비물질처럼 행동한다. 다음 실리콘밸리에서도 말하는데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비물질이 모든 거를 다 먹었다. 즉 모든 게 뭐처럼 행동한다? 비물질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앞에 이미 충분한 힌트가 나와서 앞에서 우리가 반복했던 내용으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뒤에서도 많은 힌트를 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황금률이 똑같진 않대. 두 종류가 나타났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황금률이 모두 동등하진 않고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황금률이 두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부정적인 버전은 제한을 지시한대. 긍정적인 거는 간섭을 제한한대. 다시. 부정적인 거는 제한해. 그러니까 행동하지 마 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애는 간섭이니까 행동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어떻게 나뉜다? 부정적인 타입은 행동하지 마 라고 제한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긍정적인 애는 행동해 라고 간섭을 명령한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의 그런 황금률은 기준선을 둔대. 최소한 not causing harm, 해로운 짓을 초래하지 마라, 해로운 행동 하지 말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얘는 행동하지 말라는 제한이죠. 제한. 얘는 제한. 그러니까 하나는 제한을 하고, 또 다른 것은 포인트 지시한대. 열망적인 또는 이상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지시한대. 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지시한다니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라. 뭐 해라? 간섭해라. 개입해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네. 자, 뭐하는 동안에 이런 황금률에 대한 예시가 풍부한 반면에, 그래서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는 반면에, 그러니까 황금률에 대한 예시가 이런 너무 많아.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딱 나누긴 했지만 각각의 예시들이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는데, 이런 버전들이 충분하게 하래. 뭐를? 우리의 목적을 충분하게 하래. 무슨 말이야? What is hateful to you? 너한테 해로운 거는 do not do to another.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으로 우리가 그냥 확고하게 정하지. 그러니까 예시가 너무 많아. 부정적인 거에 예시도 너무 많고 긍정적인 거에 대한 예시도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그냥 두 버전을 여기서 확고하게 하지. 부정적인 거는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마라 라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개로 그냥 나눠버리지.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황금률 첫 번째는 뭐에 관련된 거다? 해로운 짓 하지 마라. 제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간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어쨌든 두 가지 버전이 다 주장하고 있대. car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도 피해주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일을 해라 라는 것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하는 거죠. whether through actions, omission, 행동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상처 입히지 마라 라는 것처럼 행동을 제거하거나 즉 행동 안 하는 거죠. 또는 행동의 commission, 헌신, 그러니까 행동을 행하는 거죠. 행동을 행하는 걸 통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또 똑같은 말이네. 행동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거나 혹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쨌든 두 가지의 버전 다 누구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러나 역접이죠. 무한 동안에 이런 황금률이 encourage, 장려한데 주체들이 남들을 도와라 라고 장려하는 반면에 황금률은 빈칸도 하게 된대. 다시 황금률이 계속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 라고 장려하는 반면에 빈칸도 한대. 그럼 다시, 자, 앞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찾은 틀은 요거야. 황금률은 두 종류인데 어쨌든 두 종류 다 남들을 도와주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찾은 내용은 요거밖에 없는데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라 라고 말한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빈칸도 한대. 우리가 찾은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 나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찾은 말로는 빈칸을 넣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찾은 걸 이미 써버려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찾은 걸로 빈칸이 해소가 안 될 때 빈칸을 틀로 잡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어디서 찾아라? 뒤에서 찾아라. 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미 써버렸으니까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뒤에서 나오겠지. 즉 뒤에서 찾으면 되겠죠. 뭘 찾으면 돼? 황금률이 빈칸한다.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틀로 잡고 뒤에 보시면 되겠죠. 자, 의도적인 배치야. 관심의 배치야. 떨어져서 어디서? 이거.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 남아있대. 부분적으로 자기 참조적으로 남아있대. 자, 말이 어렵지만 다시 볼게요. 이거, 자아에서부터 away from, 멀리 떨어져 놓는 displacement, 배치래. 즉 나에 대해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는 나를 생각한다는 거야? 타인을 생각한다는 거야? 타인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he purposeful displacement of concern away from the ego 까지는 뭘 말하는 거야? care for other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자아에서부터 관심을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즉 나한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즉 타인을 신경 쓴다는 거야. 근데 타인을 신경 쓴다 해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 남아있대. 부분적으로는 self-referential, 자기 참조적으로 남아있대. 다시, 남들을 계속 돌보고 의도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해도 어쨌든 부분적으로 나는 뭐 한다? 나를 참조하게 된다고. 나를. 나
자기, self.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얘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다시 황금률은 남들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어쨌든 황금률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참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게 일단 들어갈 수 있겠고. 자, both 둘 다인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버전 둘 다 뭐 언급한대. 이거 자아를 언급한대. 다시 얘네 둘 다 어쨌든 타인을 위해 희생이라 라고 하는 건데 뭘 언급한대? 자아를 언급한대. 앞에 있던 셀프 레퍼런셜하고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황금률은 뭘 신경 쓴다? 자아도 신경 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어쨌든 자아를 뭐로서 언급하냐면은 근본적인 수단이래.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행동인데 평가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자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을 위해 행동해도 뭐가 중요하다? 자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네. 즉 황금률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아도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찾았으니 이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잡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황금률은 자아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게 한대. 그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니까 틀렸죠. 두 번째, 자아는 내면의 모순을 드러낸대. 여기 모순 이런 거 나왔나? 안 나왔죠. 3번, 황금률은 이바지하는 데 실패했대. 뭘로서? 가이드로서. 언제? 도덕적인 딜레마를 마주쳤을 때. 우리 도덕적인 딜레마 안 나왔고. 4번, 황금률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4번에서 하는 말이 뭐야? 자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황금률은 자아도 신경 쓴다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황금률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협력의 이익을 이런 건 없었고 답은 몇 번? 4번. 황금률은 자아를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를 언급하고 자기 참조적이다. 그래서 34번에는 4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